자,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의원 황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제가 보면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되는 거고요. 이거 보십시오. 증여를 하면 증여했다고 뭐라고 해요. 예?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했다고 뭐라고 하고.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후보자께서 이 주택을 소유한 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뭐 20여 년이 넘었고요. 예, 20여 년 됐고. 잠실도 예. 이제 분당은 뭐 증여를 해서 지금은 이제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그게 뭐 잠실도 한 16년. 그래요. 16년, 20년이면 그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거를 후보자께서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주택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갖죠. 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갖고 필요에 의해서도 갖고 또 뭐 노후를 대비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그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이유도 그 과거 기존에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투기성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정책의 의도와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장관께서 정책 시행 이후에 이제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그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네. 96년에 매입한 분당 집은 뭐 1주택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2003년도에 잠실 집을 매입하면서 2주택자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거 왜 매입한 겁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이제 장래 이제 통학 등을 감안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실거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 네. 직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과장. 네, 과장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사실은 제가 네. 이제 서울에서 단칸방도 살아봤고 합니다만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제 분당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학 등 감안해서 서울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뭐 03년도면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인데 부동산 투기가 막 이제 집값이 오르기 이제 좀 그런 전이죠. 근데 여기에 딱지를 구매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네, 딱지는 그런 전혀 사실이 있어요? 네, 아닙니다. 건물 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했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됐습니다. 이게 딱지라는 게 분양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5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종집을 구입하면서 요거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건 제 차관 때니까 2016년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주택자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 고위직으로서 이렇게 3주택 물론 이제 공공기관 이전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부담을 안 느끼셨어요? 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8년 분당 매각이 안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갖고 있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운영하겠습니다. 분당이나 잠실집을 매각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언제? 분당집은 잠실 그 아파트 준공 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2008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유독 분당만이 더 전국적으로 가장 급락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이어서
그때 매각이 안 됐습니다. 분당 집이 이렇게 후보자께서 집을 매입한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랬습니까? 네, 등락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부동산 투기가 목적 투자가 목적 투기나 투자나 목적이었으면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은 제가 둔감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분당집 증여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분당집 증여는 왜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든 다주택 상태를 이제 면해야 되겠다는 면해야 생각을 늘 되니까.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각 방법도 있고 증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세금 문제는 없습니까? 세금은 뭐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증여 문제도 이제 자식들이 있고 해서 하나의 정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떳떳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여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증여할 때도 이게 자녀한테 나눠서 부부가 증여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세금을 또 뭐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사위하고 딸한테 증여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그럼 증여하는데 자녀들이 여기 안 살고 왜 후보자가 여기 계속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에 세종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제 8월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의 기간을 집을 얻는다는 게 그런 매물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정확하게 쓰고 하는 것이 딸과 부모 간의 자식 간이지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돈 내고 사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